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 오다가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가지수를 줄이고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걸 들으시고 한 달 동안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많은 경우와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쳐 가는데 그 중에 잊지 말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언이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카드를 뽑고 관련된 조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한 달 동안 조언대로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인트로는 짧게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조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스스로에게 뭔가 조언이 됐으면 했어도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저도 신중하게 할 거니까요. 1번부터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아마도 조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저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할지, 뭔가 양자택일적인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야 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좀 하고 싶은 쪽, 만나고 싶은 쪽을 조금 중요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로 인해 조금 낭만을 찾는다, 사랑을 찾는다, 내가 원하고 싶었던 못 가질 줄 알았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손을 뻗어서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 놓였을 때 조금은 이상적인 것, 나의 열정, 뭔가 나의 이상향, 평소라면은 해야 할 것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그럴 때 뭔가 소중한 인연이 시작이 되던지,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던지, 아니면 소중한 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조금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주거나, 조금 더 어렵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조금은 그 사람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내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서부터 어떠한 사람과 일을 해야 될까,
때까지 조금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열정적으로 하면 사랑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랑에게 도움을 받을 땐 받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의 사랑도 포함되지만 뭔가 일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꿈꾸던 낭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지쳤을 때 내가 좀 지치고 힘들 때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여유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을 높게 세우지 않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현명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과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뭔가 끈끈한 사이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할 때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충분히 토로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보람, 능력의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는 수혜자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로망을 이뤄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1번님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모두에서 도움과 사랑이 같이 나오니까 뭔가 밀접한 뭔가 도움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다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도움 또한 열심히 상대를 도와주는 것도 뭔가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을 주는 건 사실 좀 쉬워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조금은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려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부럽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는 몰라도 확실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1번님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것이 좀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운동을 조금 안정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습관이 들일 때까지 조금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열심히 하는 무엇이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것이 안정적일 때까지 끝까지 잡고 습관이 될 때까지 조금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중간에 쉬거나 중간에 약간 게을리 한다면은 아마 스스로도
스스로도 꽤나 신경이 쓰일 테니까 뭔가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습관이 되어서 누가 혹은 나의 뭔가 편안하고 싶은 이런 나약한 마음이 혹은 뭔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습관이 끼어들지 못하게 충분히 내 안에 안정적으로 그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런 후회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후회? 내가 조금은 쉬고 있었을 때 쉬면서도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뭔가 근심, 걱정 속에서 자책 속에서 쉬게 될 테니까 쉬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요. 우리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뭔가 갈림길에서 열정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사랑과 낭만을 얻을 테니까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어색해하지 말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찾아가든 부러워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나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로 인해 나는 좋은 인연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안정적일 때까지 꾸준히 끝까지 좀 잡고 있자. 내가 조금 힘들어서 쉬면은 이걸 포기했다는 근심, 걱정, 자책 때문에 쉬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웬만하면 잡고 있어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잡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님에게 조언을 쭉 드렸어요. 오늘은 좀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1번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요대로 잘 하시면은 그 다음 달은 훨씬 더 멋진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님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충분히 풍족할 때 그럴 때는 사람이 약간은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방심을 하게 되거나 혹은 좀 생각이 여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이 좀 반비례하여 조금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말이죠. 뭔가 내가 여유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도움을 주는 거는 그건 여유가 아니라 조금은 아둔한 발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조금 심사숙고하여 고민을 거듭하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뭔가 이 여유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심사숙고하여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거나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내가 그냥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도움을 주지 않으니만 못한 행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풍요로워졌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자세히 잘 생각하고 내가 하려는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 후에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거나 운이 좋아져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누구한테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재물을 누구한테 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은 그 시간과 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과 돈에게 조금 더 신중할 권리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님이 어떠한 결정권, 어떠한 권한이 주어진다,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 혹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은 우리 과감하게 해도 좋지 않을까요? 권한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그 시작을 빨리 앞당기거나 제대로 빠르게 내가 권한이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떠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떠한 권력, 재량, 결정권이 있다면은 조금 소심하지 않게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분명히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조금 결정하고 휘두르기가 쉽겠죠. 결과가 어쨌거나 내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이 결과가 두려워서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의 풍족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결정이 조금은 쉬워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반대로 생각해봐요. 한번 내가 결정했을 때 풍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선택을 그래도 안 할까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빠르게 선택을 하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돼요.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선택을 안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선택을 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결과를 빨리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어떠한 결과를 맺어서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공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에, 어떠한 성취감에, 그런 성취감에 조금은 나태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걸 이뤘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이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주변에 같이 했었던, 같이 고생했던, 같이 움직였던,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혹은 같이 조금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조금 나태해질 수가 있으니 옆에 사람들을 보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는 해냈다라고 할 때, 이때가 마지막, 이때가 끝은 아니니까, 여기서 아예 세상 모든 성공이,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태해지거나 내가 너무 방심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은 이 성공 다음에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같이 있었던 사람을, 똑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조금 주변을 돌아보면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는 이런 가라앉음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잘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겨우 이번 달 일이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건 원하던 것을 얻지 않았건 내가 뭔가 나태해지고 가라앉고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분명히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 조금 더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어느 정도는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나태함이나 스스로의 가라앉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막는다는 것이 꽤나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떠한 일을 잘 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잘 해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잊었을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은 금방 다시 일어나거나 금방 다시 털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운이건 실력이건 풍요로울 때는 너무 어떤 것을 허비하지 말고 그 사용, 시간과 재물의 사용을 조금 신중하게,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내가 어떠한 결정권이 생겨서 그 결정권을 휘두르거나 그 결정권 혹은 선택권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은 조금은 과감하게 휘둘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내가 빠르게 시작해서 완성지어서 꽤나 풍족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완성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행해보고 과감하게 선택해보는 건 실패하더라도 나에게 꽤나 큰 배움과 경험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당신과 나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 달은 전부 다 성공이네요.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해내고 내가 원하던 일을 성공하고 내가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날 때, 나는 그것을 해냈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지금 해낸 거지 다음에는 또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 혼자 있으면은 혼자 스스로만 보게 되면은 나태하고 가라앉아 버릴지도 모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을 좀 돌아보면은 스스로의 객관성이 조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라앉는다면 주변을 쳐다보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도움을 줄 때는 신중한 앞으로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님은 신중함과 과감함과 그리고 자기 객관성을 꼭 한 달 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2번님의 앞으로 한 달 명심해야 될 이야기와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앞으로의 한 달 명심해야 될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좀 내가 만족을 하였을 때, 뭔가 포만감에 있을 때, 가령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뭔가 조금 늘어지거나 뭔가 의욕이 조금 적어지는 그러한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만족하였을 때 충분히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아마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뭔가 뿌리 박혀버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 선택할 것 많지만 선택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선택할 수 없는 좀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뿌리 박혀서 고착되지 않으려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번님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으로 끝없이 나아가야 할 텐데, 현실이 만족스럽다고 하여 그곳에 고착되었다간 나중에 빠져나가고 싶을 때, 나중에 새로운 곳을 찾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굳기 전에 계속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끝났을 때 비슷하네요. 어떤 게 끝나도 뭔가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새로운 부분,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여기에 보기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누군가를 새로이 만나는 것이 자신을 새롭게 할 테니까, 이게 비단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인연이, 사랑이 뭔가 애인과 끝났을 때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행복 이런 걸 떠나서 나를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과감하게 누군가를 빠르게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끝난다면요. 왜 끝난다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면 그 다음 줄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내가 안정적이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주변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던 중에 새로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으로 혹은 진정한 협력으로 거듭나서 큰 만족감과 안정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나를 새롭게 하는 아주 이로운, 나를 재생시키는 아주 좋은
경험이겠지만 끝나지 않고 선택지가 다가온다면 기존의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긴데 당연하지만 지키기가 힘들고 가끔은 새로운 걸 선택할 때가 더 나은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연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뭔가 나의 이런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뭔가 선택지가 있었을 때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그로 인해 그것과 협력하여 만족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님은 뭔가 더더욱이 만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선택에 관련된 것, 그리고 뭔가 끝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앞으로 한 달간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인연이, 해오던 직업이 끝났을 때 한번 끝나서 힘들 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이 카드들을 떠올려보고 무언가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한번 이 카드들을 떠올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3번님은 현실이 만족스럽다고 현실에 머물러서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도전에 항상 메말라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누구나 두렵지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은 적어도 무언가를 무언가가 끝난 3번님에게는 뭔가 재생과 스스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 선택지에 따라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익숙한 걸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익숙한 건 익숙한 일이라든지 익숙한 사람을 뜻하니까 뭔가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만남은 자제하고 하던 일이 있는 와중에 스카웃은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던 걸, 익숙한 걸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너지와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3번님의 앞으로의 한 달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끝나고 시작하고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순탄치 않은 한 달일지도 모르지만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기준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그 다음 달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님 앞으로 한 달 조언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은 어떠한 불확실한 일이 있다면은 혹은 불확실한 결과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빨리 손절하는 것이,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좋은 선택 같아요. 새로운 선택,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어떠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어떠한 선택,
그 선택이 있을 때 진짜 열정을 쏟을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선택을 못하게 어떤 불확실성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떠한 일에 좀 매진을 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령 뭔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또한 어장 관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지 안 줄지 모를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결과가 불확실할 때, 보상이 불확실할 때 빨리 발을 빼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 앞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것에 미련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더 좋은 곳, 더 가능성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막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건 좀 안 좋아 보여요. 가령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 운이 있을 수도 있네요. 사모님과 내가 어떠한 여행을 떠난다, 지금 있던 곳과 다른 곳으로 간다, 이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떠한 스스로의 가능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더 잘 알까요? 왜 방황이라고 하죠. 여행을 방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황에서 스스로를 찾는 이런 그러한 조금은 운이 트일 것 같아요. 방황은 나를 찾는 여행. 방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자책을 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찾아서 만족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방황하는 것 자체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낸 건 끝낸 거고 시작할 건 시작할 거고 그 사이에 내가 방황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이에 당연히 있을 만한 과정일 테니까요. 그러한 과정을 너무 도외시한다면은 뭐 A에서 B, C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A에서 바로 Z 단계로 넘어갈 순 없듯이 이러한 방황마저도 내가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것, 제대로 된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될 테니까 내가 새로운 것에 혹은 새로운 사람에게 열정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예전의 나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된 상태로 충분히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방황도 해봤고 방황하는 스스로에게 만족도 해봤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찾은 어떠한 나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열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정을 쏟을 테니까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상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풍만한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부님은 불확실성에 방황은 하되 그것을 좀 미련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열정을 쏟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방황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사람이 되어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만족할 거라는 소망,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시면 이번 달, 한 달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더 좋은 다음 달을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불확실한 어떤 일을 조금 내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요. 이렇게 하나부터 넷까지 이번 달 혹은 이걸 듣고 앞으로 한 달간 조언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앞에 붙여야 되나? 어쨌거나 아무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죠. 끝날 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3시 반이었고 여기는 3시 반 타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